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자료 읽어보시고 자료 중에서 경구를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악마와 신 둘 다 가설이다. 악마, 데빌은 신성, 디바인을 의미한다. 또 삶은 신의 또 다른 이름이다. 또 죽은 성인들은 웃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춤추지도 않고 그들의 가슴은 더 이상 고동치지 않는다. 그들은 완벽한 종교적인 인물이 되었다.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을 숭배한다. 지금 우리들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신이 존재하는 한 인류는 평화로울 수 없다. 신은 그대의 가장 큰 사슬이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이어서 부역 혐의자 학살 사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비인간화 시리즈 제12탄 나주 경찰부대 학살 사건입니다. 나주 경찰부대 학살 사건인데 우선은 완도 보리 한 대 사건이 있습니다. 완도에서 저질러지는 보리 한 대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완도에서 그때 당시에 좌익 혐의자를 받고 있던 사람들, 또 뭐 부역 혐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군이 들어온다니까 이제 전부 다 산속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산속에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숨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마을 사람들이 보리를 한 대씩을 다 걷었어요. 걷어가지고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줬다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군인과 경찰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문제 삼은 거야. 그래서 부역 혐의로 해가지고 보리를 한 대씩 걷어가지고 도와준 사람 주민들을 수십 명을 학살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완도 보리 한 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게 나주 경찰부대 학살 사건하고 이제 연관이 있어요. 나주 경찰부대 학살 사건은 1950년 7월 25일 날 나주 경찰부대 100여 명이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 이놈들이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주민 1000여 명을 전부 다 마놓고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주 경찰부대가 인민군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후퇴를 하면서 완도에 도착을 해요. 완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완도 이제 인민군으로 이제 위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인민군인을 이제 환영하는 인파가 전부 다 들어왔어.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인민군이 들어오면 인민군을 환영하는 그런 대회가 열렸고 군인들이 국군이 들어오면 국군 환영 인파가 들어왔고 항상 그랬으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나주 경찰부대가 100여 명이 인민군으로 위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민군을 환영한 인파가 완도 중학교에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운집을 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한 여자가 인민군 만세 이렇게 외친 거지. 인민군을 환영하니까 인민군 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부대가 그냥 그 즉석에서 그냥 그 여자를 그냥 사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였던 완도 중학교에 모였던 그 환영 인파를 전부 다 싸그리 그 자리에서 다 집단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나주 경찰부대가 해남군
진도군 이런 데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냥을 하듯이 천여 명을 무고한 시민들, 주민들을 다 천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예? 하던 국군도 경찰도 하던 야비해지, 너무 야비해지. 어떻게 인민군 복장으로 위장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학살을 해. 너무나 야비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06년도에 와서 경찰이 이 사건을 이제 인정을 했어. 했는데 그게 오인에 의한 사격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유가족 측에서는 안 그러지. 아니 경찰이 인민군 복장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인민군 대회까지 열었는데, 그래서 인민군 대회까지 열어가지고 고의적으로 856명을 집단 학살했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완도 그 중학교에서 거기서만 856명을 죽인 거예요. 그 외에 해남군, 진도군 돌아다니면서 어마무시하게 학살을 한 거예요. 집단 학살을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유가족 측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소멸시효로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가해자들 처벌도 안 돼 있고 보상도 못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주 지역에서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하고 경찰에 의해서 유아, 어린이, 노인, 여성 포함해서 비무장 민간인을 440명을 또 학살을 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뭐 수천 명을 학살한 거예요. 이게 나주 경찰부대 학살 사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고창에서는 이제 집단 학살이 이제 사건이 두 가지가 벌어졌는데, 고창 원림 학살 사건과 고창 선산마을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창 원림 학살 사건은 1950년 10월에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원림리에서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인민군하고 좌익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원림리에 들어가 가지고 천시일과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국군 토벌대 중대장이 있어요. 중대장이 김용식 씨인데 김용식 씨 일가 53명을 살해합니다. 인민군들이. 근데 그 소식을 토벌 작전을 벌이고 있었던 김용식 중대장이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열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왔지. 고향에 부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원림 지역의 주민들 95명을 완전히 깡그리 보복으로 살인을 해버렸어. 아니 인민군이 죽였으면 인민군을 쫓아가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인민군하고 교전해서 쏴 죽이지. 왜 이렇게 보복 살인을 해? 인민군이 자기 일가족을 죽였다고 죄 없는 주민들을 95명이나 학살을 한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최근에 밝혀진 것인데, 이게 참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런 걸 이제 이데올로기의 도구화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보복살인,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비롯된 참극,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고창에서 벌어진 원림리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창 선산마을 학살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고창 11사단 학살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거는 고창의 선산마을에서 벌어졌는데 11사단 20연대 2대대하고 경찰들이 군인이 한 명이 빨치산한테 이제 희생을 당해요. 그러니까 군인이 한 명이 빨치산한테 희생당했다고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보복을 한 거야. 이것도 똑같아. 아니 인민군한테 빨치산한테 군인이 죽었으면 그럼 빨치산하고 교전을 해야지. 걔네들 찾아가가지고 다 수색해가지고 죽여야지. 왜 어린이 부녀자 포함해가지고 양민을 선산마을 양민을 650명을 집단 학살을 했어. 참 이게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서달오름 양민 집단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950년 8월 20일 날 계엄군에 의해서 남제주군 서달오름에 있는 일제강점기 때 사용한 탄약고에서 주민 252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게 제주 서달오름 양민 집단 학살 사건이라는 게. 이거 빨리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전라남도 화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950년 10월에서 1951년 3월 사이에 벌어진 사건인데 11사단 20연대 3대대와 경찰들이 빨치산 때 습격당했다고 그 분풀이로 각 동네 화순에 있는 각 동네를 뒤져가지고 무고한 마을 사람들을 수백 명을 학살했어요. 공식 기록만 600명이 학살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 기록이 600명이니까 1000명이 넘지. 실질적인 학살당한 그 희생자 숫자를 따지면 1000명도 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충청남도 태안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50년 7월 12일 날 벌어졌는데 충청남도 태안에 한 10군데에서 여기는 2,500명을 학살했어요. 여기는. 이거는 부역 혐의자 심사 기준의 기록에 남아 있어. 그래서 희생자 수를 추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2,500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추산이 된 거예요. 이게 2,500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주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이거는 1950년 7월 4일 날 부역 혐의로 100여 명이 여주 지역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해남군 민간인 학살 사건. 이거는 해남군 신이면이 그 동북 오시 집성촌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주민들을 진도 갈매기 섬에 끌어가가지고 갈매기 섬 있는 대로 다 마을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섬에서 완전히 몰살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해남군 민간인 학살 사건이야. 이게 갈매기 섬에서 몰살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경상북도 영덕 민간인 학살 사건. 이거는 1950년 7월 달에 3사단 23연대와 경찰, 그 다음에 25연대가 주민들을 최소한 200명 이상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경북 영덕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김정원 학살자 김정원에 대해서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영덕에서 여기는 이제 23연대와 25연대가 저지른 거예요. 이게 여기는 빨치산을 검거하거나 체포하거나 사살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고 주민들만 희생된 거야. 주민들만 최소한 200명 이상이 희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충남 아산 민간인 학살 사건. 여기는 1950년 9월서부터 1951년 1월까지 경찰, 치안대,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그 다음에 태극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태극동맹. 여기 이제 우익단체예요. 백색 테러 단체, 태극동맹, 향토방위대. 이런 가해자들이 부역자들을 대량 집단 학살했는데 1304명을 학살했는데, 이거는 공식이야. 공식적으로 부역자 희생 신원 확인자만 그래요. 확인자만 1304명이야.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2000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인자만, 부역자 희생 확인자만 1304명이니까 여기 뭐. 그다음에 울진 민간인 학살 사건. 울진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50년 9월 26일 날 국군 3사단 소속 헌병대하고 경찰, 특무대가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밝혀졌냐면
울진 경찰서에 기록이 남아있어. 그 기록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사건이 밝혀진 겁니다. 울진 민간인 학살 사건은. 이게 부역 혐의자 명단이 발표된, 그것이 발견이 되는데, 몇 명이냐면 4,569명이 발견이 됐어. 여기에 부역 혐의자가 4,569명이 밝혀졌는데, 여기서 기록에는 672명이 처형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민간인을 포함하면은 울진에서 학살당한 희생자의 숫자는 1,000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이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뭐 정부나 뭐 경찰이나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 과정에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 김포 민간인 학살 사건. 경기도 김포죠. 김포에서는 일사후퇴 때, 이런 김포에서는 이제 한강대교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피난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역을 할 수밖에 없었지. 인민군들한테. 근데 일사후퇴 때 부역 혐의자로 경찰하고 치안대가 부역 혐의자를 양곡 창고에 구금해가지고 구타하고 고문하고 한 다음에 천등고개에서 최소한 600명 이상을 학살을 했어요. 이거는 뭐 오창 창고 학살 사건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때 유엔군으로 참전한 벨기에군이 있어서 벨기에군에 신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령이에요. 중령 신부에 의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해자들을 재판에 넘겨서 처벌한 사례입니다. 근데 오직 이게 김포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만 처벌을 당했지 전국에 있는 집단 학살의 가해자는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오직 여기 한 군데에서만 처벌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주 민간인 학살 사건. 이거는, 군인과 경찰, 그 다음에 민보단, 그 다음 미군 정찰기 폭격에 의해서 양동마을, 노치제, 바탕골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보단 이게 우익 청년 단체죠. 이게 향토방위단이라든지 청년방위대, 서북청년단, 호리무대, 또 민보단 이놈들이 제일 악랄했어요. 우익단체, 극단적인 우익단체들이 제일 앞장서서 아주 만행을 저질렀으니까 방어하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 경주 민간인 학살 사건은 공식적으로 희생자만 이제 나중에 이제 희생자 이제 신고해라 그랬을 때 신고자만 860명이 860명. 860명 신고자만 860명이니까 신고 안 한 사람까지 하면은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족회들이 이제 모임을 갖고 진상규명을 막 했는데 박정희 정권에서 반국가 단체로 구금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뭐 위령제를 지낸다, 뭐 유가족회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전부 다 반국가 단체 국가보안법으로 다 구금하고 막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강화 교동도 민간인 학살 사건. 강화 교동도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51년 1월 달에 벌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군과 미군 통제하에 교동도에 주둔한 유엔군 유격대에서 저질러졌는데 부역 혐의로 가족 단위로 민간인이 수백 명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유격대에서 이제 유엔군 유격대에서 이제 학살당했는데 유격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군인, 경찰,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치안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가해자들인데, 여기서 특히 치안대는 이게 어마무시한 놈들이야. 치안대는 북한의 황해도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어. 어마무시하게 치안되는 게 잔인해, 이게. 그래서 이제 희생지는 이제 한 10여 곳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확인된 숫자만 183구가 넘는데, 그 중에서 80%가 어린아이, 노인, 부녀자예요, 이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야. 죄 없는, 젖먹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희생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건. 다 똑같은 현상. 저번에 이제 공통점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안동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안동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50년 9월 24일부터 26일에 벌어졌는데,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기름땅곡에, 그 다음에 암살골에서 수백 명이 학살 당한 겁니다. 주로 이제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역 혐의자로 이제 몰아가가지고 집단 학살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 민간인 학살 사건. 이거는 이제 1950년 7월 17일서부터 20일 사이에 벌어졌는데, 군인과 경찰, 그 다음에 미군 폭격에 의해서 말무덤죄에서 부역 혐의로 갓난아기까지 포함돼가지고 수백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갓난아기까지. 갓난아기가 무슨 부역을 해? 무슨 죄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창원 마산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여기도 또 어마무시해요. 이건 1950년 7월 15일서부터 9월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괭이 바다에서 학살당했는데, 가해자들은 육군, CIC, 방첩대, 특무대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해군도 여기서 이제 저질렀어요. 해군.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우익단체인 한민회. 이런 가해자들이 민간인들을 최소한 700명에서, 최대한 1681명이 학살 당한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때 이제 좌익 부역 혐의자라든지 좌익 활동한 사람들이 이제 외친 그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뭐냐면 이제 농지를 순수한 농민에게 돌려줘라.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농민에게 농사 짓는 사람들 돌려줘라. 그다음에 남녀 평등권을 실시하라. 그다음에 친일 세력을 색출하여 엄단하라.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이런 거를 외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나 주민들이라든지 이게 맞는 얘기니까 전부 다 거기에 동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토벌대 진학군들이 마산항 제1부대에서 진해 해군 헌병대하고 마산 육군 헌병대에서 전차 상륙함으로 1681명 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전차 상륙함으로 실어 날른 거예요. 괭이 바다로 이송해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묶어서 바다에다 전부 다 수장을 시킨 다음에 그 위에서 기관총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가지고 학살을 시킨 겁니다, 이게. 응?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찾아보면 다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기록으로 제가 다 이게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 다큐멘터리를 이제 영상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그 다큐멘터리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멘트를 했는데, 희생자들의 이름이 슬픔을 넘어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남아있는 이들의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해설자가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주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1950년 7월에 벌어졌는데요. 여기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든지 부역 혐의자, 그 다음에 청주교도소 재소자라든지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해 발굴을 했는데, 336구가 첫 유해 발굴에서 336구가 발굴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얼만큼 발굴될지는 모르지. 근데 여기서는 청주 지역이니까 청주 지역에 괴산, 증평, 청원, 청주 지역 31군데에서 민간인이 5,800여 명이 학살당했대요. 다 증언과 조사와 그런 걸 다 합치면 5,800명이 학살당한 거야. 그러면서 31군데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굴하기 시작을 한 거야. 첫 삽을 떴는데 거기서 유해가 336구가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발굴이 될 거예요, 이게.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발굴이 되고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 민간인 학살 사건. 이거는 1950년 6월 28일서부터 7월 13일 사이에 벌어졌는데,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학살당한 민간인 유해가 60년 만에 최근에 이게 드러났어요. 왕촌 살구쟁이라는 데에서 발굴했는데, 여기 구덩이 5개를 발굴해서, 구덩이가 5개야. 5개인데, 구덩이 하나당 14m야. 14m 구덩이가 5개나 발굴됐어요. 근데 한 구덩이당 한 70명에서 80명의 유해가 발굴이 됐는데, 전부 다 그 유해가 보면 등 뒤에서 총이 맞은 거야. 등 뒤에서. 그러니까 이놈들이 군인과 경찰들이 집단 학살할 때 전부 다 그 구덩이 그 앞에다 세워놓고 무릎 꿇기에 세워놓고 등 뒤에서 쏜 거. 등 뒤에서 다. 쏘면 전부 다 꼬꾸라져가지고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매장 해버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397구의 유해가 발굴이 됐어요. 379가. 9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도 계속 발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경상남도 합천 민간인 학살 사건. 이거는 1950년 7월 20일서부터 31일 사이에 벌어졌는데, 특경대에서 벌어졌는데, 특경대는 건 특수경찰이에요. 특수경찰. 경찰 중에서도 그 부역 혐의자를 찾기 위해서 특별히 조직한 거. 특경대라네. 특경대들이 주민들을 부역 혐의로 수백 명을 학살한 거예요, 이게. 이게 부역 혐의로 마을 사람들을 개별히 낭떠러지라는 데에서, 그리고 방아째에서 학살을 했어요. 학살을 했는데 그 유가족들이 경찰들이 무서워서 시신도 수습을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경찰에 눈에 띄기만 하면 막 총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시신도 수습을 못하고, 낮에는 경찰들 대한민국 만세하고, 밤에는 인민공화국 만세, 이런 짓거리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그랬으니까. 대부분 지역이 다 그랬어요. 인민군들은 그 마을 사람들을 죽이진 않았거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량이나 식량은 많이 뺏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식량은. 밤에 내려와가지고, 밥 달라고, 쌀 달라고, 총뿌리 겨누면서, 그러면서 식량을 탈취해 갔지, 후퇴할 때 민간인들을 전혀 안 건드렸어요. 근데, 군인과 경찰이 들어오면, 모두 막 죽였어. 그냥 무조건 부역 혐의로 죽였어요. 아니야, 주민들을 무조건 도망갔다고 죽이고, 안 도망갔다고 죽이고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하여튼,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벌어진, 부역 혐의자에 의한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집단 학살당한 사건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동영상 마지막 3번째 시간에, 또, 다른, 집단 학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